안녕하십니까. 여기 눈도 안 오고 좋은 동네에 샀습니다. 그죠? 우리는 거의 뭐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데 여기 시흥 원주가 눈이 안 오네. 그죠? 우린 장난 아닙니다. 차를 못 다니 차가 못 다니죠. 아래쪽 다 많이 천안, 대전, 청주, 부여 쪽으로는 뭐 30cm, 서천 쪽은 30cm 왔습니다. 부여 쪽으로 30cm. 차가 못 다니죠. 아예 30cm 마비되니까. 굉장합니다. 네? 군대 생활 다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눈이 언제 많이 오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늘 109페이지 할 차례죠. 등록민호세. 자, 이 부분은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고 뭐 나중에 정리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수업 끝나고 이 부분 뭐 공부했다고 해서 여기를 막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고 그러면 시간 낭비죠. 그럴 시간이 있으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하셔야 된다. 그죠? 준대장이. 일단 등록 면허세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우리 앞전에 취득세 배울 때 얘가 등록세가 취득세하고 통폐합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등록세는 뭐다? 취득세 통폐합된 거 뭐만 통폐합됐다 했어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만.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하고 그 다음에 면허세가 합해져 가지고 등록 면허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장에 등록 면허세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1번 등록 면허세 특징 그랬죠?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얘기는 얘는요 형식을 중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취득했느냐 뭐 이런 것 안 따지고 무조건 누구 앞으로 등기를 받니? 네가 세금을 내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및 광역시 도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특별시 광역시하고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치구세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서울시하고 광역시에서는 얘가 무슨 세다? 구세라는 뜻입니다. 구세.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등록세를 내게 되면 그걸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가요? 강남구청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원주시 이 건물을 담보로 돈 빌려서 저당권 설정하면 등록세는 누가 가져간다? 강원도 재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도 단위에선 도세고 특별시 광역시는 무슨 세? 구세 그럽니다. 작년 시험에 이게 총론에서 나왔다 했죠. 조세 총론에서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특별시세가 아닌 거 했고 등록세가 나왔어요. 그럼 등록세는 특별시세가 아니죠. 왜? 걔는 무슨 세요? 구세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었죠. 그러니까 요건 조금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됐고 3번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함으로써 국가 등으로부터 재산권을 보호받는 등기 권리자에게 부과되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 했죠. 얘는 그러니까 성격이 수수료적 성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형식주의 그럽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란 뜻은 말 그대로 뭐요? 형식을 갖춘 사람한테 무조건 세금을 부과한다. 등기를 받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고 여기 있죠. 이거 수수료. 여러분 수수료가 뭐냐면 뭔가 일을 해준 대가로 받는 거죠. 수수료가. 그러니까 등록세 성격이 얘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등록세를 받을 때 세금만 받고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뭘 해준다는 거예요. 등기 등록을 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게 뭐다? 등록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등기 등록한 이후에 등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등기가 뭐가 됐다? 무효나 말소가 되면 만약에 여러분 돈 내고 등기했는데 걔가 나중에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돈 내고 등기한 거 무효됐으니까 나 등록세 낸 거 돌려줘. 이러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왜? 그럼 얘랑 뭐라고요? 성격이 뭐라고요? 수수료. 이게 뭐예요? 내가 돌려달라고 하면 걔가 뭐라 그래? 네가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돈 냈잖아. 그럼 내가 그거 받고 먹고 떨어진 게 아니라 뭘 해줬어? 등기해줬잖아. 그 대가로 받은 거니까 그걸로 너랑 나랑 뭐가 끝났다? 셈 끝난 거니까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만큼 눈이 쌓였는데 제가 노가다를 갔더니 여기서 저까지 눈을 깨끗이 쓸면 5만 원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쓸었어요. 그러고 왔더니 감독관이 오더니 뭐라 그래? 깨끗이 잘 쓸었대. 하고 제가 5만 원을 받고 와서 집에 와서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려고 굽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뭐라고? 야, 너 가고 나서 눈 또 왔다. 그러니까 아까 5만 원 준 거 돌려줘. 이 얘기지. 그럼 제가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죠. 왜? 아까 그걸로 셈이 끝난 거잖아. 그걸로 주고 받은 거 끝이죠. 똑같은 거야 등록세도. 그래서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등록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등기 등록한 이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돼도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는 등록세 아무리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걔가 6번에 나오거든요. 6번 먼저 보시면 동그라미 6번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의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등록세가 아무리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그래서 6번 내용 꼭 기억하셔라. 그죠? 그런 얘기죠. 근데 환급 얘기가 나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연부취득 배우셨죠? 연부취득. 그죠? 돈 1년에 뭐 100억인데 5년간 20억씩 준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만약에 중간에 세금을 3번 내다가 중간에 계약이 해지가 되면 연부취득하다가 해지가 되면 자 취득세 3번 낸 거 있죠. 앞전에 3번 낸 거. 이거는 환급해줄 거야 안 돌려줄 거야 안 돌려줄 거야? 내가 취득세를 3번 내고 4번째 내기 전에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근데 이미 3번 낸 거 있죠. 계약 해지됐으면 이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취득세 뜻이 뭐예요? 물건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내는 거야. 취득 안 하면 안 냅니다. 그럼 계약이 중간에 해지가 됐다는 얘기는 나는 취득을 안 한 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뭐다? 3번 낸 건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환급을 해준다고 나오고 등록세는 금방 뭐라고요? 무효나 취소가 돼도 환급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랑 또 엉키면 안 되는 거죠. 뭐 지금은 근데 엉킬 일이 없죠. 말씀드렸죠? 왜 헷갈리는 거요? 공부가 된 사람이 헷갈리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뭐가 헷갈리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이것도 기억 안 나고 얘도 기억 안 나는데 헷갈릴 일이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는 뭐라겠어요? 공부된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공부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쉬는 시간에 나 공부할 때만 헷갈려 미치겠어. 그러면 자랑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 이만큼 했다는 얘기지. 나는 하나도 안 헷갈려. 왜? 아는 게 없어. 아니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야 둘이 엉키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뭐 엉킬 게 뭐 있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여러분은 이제 빨리빨리 공부해서 빨리빨리 뭐 해야 돼? 엉켜야 됩니다. 헷갈려야지. 그리고 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그 헷갈린 게 정리가 되면 이제 알아가지고 다 알기 때문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안 헷갈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시험 보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등록면허세 과표 결정은 과세 대상의 물건 즉 부동산 가액, 채권 금액 등으로 표시하는 종가세. 이거 앞전에 나왔었죠. 총론에서 종가 과표가 뭘로? 가액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물건의 단위 건수 등으로 표시하는 종량세. 종량은 뭐다? 수량 금액 아닌 것들로 표시된다. 그러니까 등록세가 종가세도 되고 종량세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서는 종량세 성격을 가진 건 등록세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종가세로만 되어 있죠. 그리고 세율은 정률세율과 정액세율로 되어 있다. 이것만 시험에 막 잘 물어보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률, 세율이 비율로 표시가 된다. 정액세율은 화폐 단위,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무관하게 외형상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과세는 뭐다? 형식주의다. 금방 설명했죠? 형식을 갖춘 사람한테 과세한다. 6번 설명한 거고요. 7번도 꼭 기억하시면 7번.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내라는 얘기는 얘가 뭐예요? 내가 등록을 하러 가려면 최소한 주머니에 얼마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000원, 6,000원. 내가 택시 타려면 아무리 가까운 데 가도 얼마나 있어야 돼? 여기는 얼마예요, 기본요금이? 2,800원? 2,500원? 2,500원짜리 어디서 대한민국이 이 좋은 동네 2,800원? 2,800원. 저기 오히려 3,000원도 많아요. 3,000원 이런 데도 있고 많아요. 그죠? 어제 제가 수업하는데 안산에서 수업하는데 거기는 기본요금 2,800원대 3,000원이래. 그죠. 택시 기본요금 3,000원이죠. 여러분 200원 차이 굉장히 큰 거죠. 택시. 200원이 별거 아니죠. 근데 택시 타면 100원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택시 타고 미덕이 이렇게 봤어요? 타고 있는데 미덕이 딱 보면 가다가 신호가 딱 걸렸어. 그럼 갑자기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막 100원, 200원 올라가면 막 짜증나죠? 짜증 안 나요? 막 괜찮아? 막 올라가도? 저는 그래요. 제일 짜증나는 게 택시가 딱 목적지 갔어. 정지했어요. 거슬줄 때 매다기를 눌려야 되거든요. 안 누르고 계산하다가 앉은 자리에 100원이 올라가요. 그러면 나중에 어영부영하다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그걸 더 받아. 그걸 받아. 그걸 열받아요. 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쓰면 이걸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안 누르고 그걸 받는다니까. 잔돈 거슬려고 받아 100원 올라가 200원 올라가 막 이래. 그러면 그대로 받아. 그러면 안 되거든 그게. 그죠? 짜증나죠? 근데 그냥 줘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택시기사를 해봐서 하는데 제가 택시를 한 2달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죠? 근데 장난 아닙니다. 상노가 돼. 그리고 돈은 못 벌어요. 돈 버는 건 없고 고생만 지질이하는 거. 화장실도 못 가요. 왜? 갈 데가 없죠. 화장실 가면 계속 찾고 다니니까 어디 눌 데도 없고 밥도 제때 못 먹고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밤새 한 300km 사 12시간 동안 300km 그냥 돌아만 다니는 거야. 손님 없는 데는 막 골라가지고 모르니까 아무 데나 다니고 막 일단 가만히 있으면 내 손님 누가 다 태워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다녀야 되니까 안 쉬고 계속 돌아다녀요. 짬밥인 사람들은요 안 돌아다녀요. 딱 시간대 딱 되면 이쯤 가면 손님 있다면 거기가 딱 대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딱 기름값도 안 들어 걔네들은. 그죠? 200km밖에 안 했다. 저는 300km를 넘겠다. 돈은 그 사람이 훨씬 많이 벌어요. 왜? 우린 돌아만 다녀. 그러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고.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근데 돈이 그게 근데도 내가 택시 해봤는데도 막상 택시 타면 100원, 200원에 좀 열받죠. 그치? 근데 그게 참 옛날에 제가 한번 그 서울에서 천안까지 택시를 탄 적이 있거든요. 제 돈 내고는 안 타죠. 근데 거기 본사에서 뭐 저녁 때 늦게 회의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라는 거 자기들 택시 준다고 매달을 끊더라고요. 영등포에서 구로에서 거기 가는데 돈을 시에를 또 10만 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매달기를 꽂대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매달기가 계속 올라가요. 막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막 그 내 거 아니니까 쓰리리더만요. 갔는데 96,000 얼마 매달기가 96,000 얼마씩 있어요. 톨비 왔다 갔다 5,000원씩 해서 10,000원 해가지고 10만 얼마. 내 돈 내서 못 가죠. 근데 그 매달기로 난 그 처음 찍어봤네. 근데 내 돈 안 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냥 막 하는 거야. 막 재밌어. 막 올라가는 게 3만 원, 4만 원, 5만 원 막 그죠? 얘도 기본요금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 맞아 틀려? 틀린 겁니다. 그죠? 얘는 무슨 얘기예요? 최소한 6,000원은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00원 나왔다. 그럼 세금 얼마 내야 되는 거야? 6,000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6번하고 7번은 두 개를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몰라도. 아주 지문에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3가지는 기억하신다 했죠? 6, 7번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얘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과세 대상은 걔는 안 물어봐요. 과세 대상은 안 물어보니까 신경 끄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납세 의무자가 나오죠? 가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얘는 시험에 이제 등록세는 종합 문제만 나오거든요. 전체에서 한 문제 딱 나오거든요. 한 문제. 작년에도 한 문제 나왔고, 그죠? 재작년에 안 나왔고 그랬거든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뭐냐? 형식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등기 등록을 하는 자 그러기도 하고 받는 자 그러기도 해요. 받는 자.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명의자 그래요. 누구 명의로 할 것이냐. 그죠? 그 얘를 갖다가 등기 권리자 그러기도. 다른 말로 권자.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전세를 들어간다. 그죠? 그럼 전세를 들어가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하시죠? 자, 그러면 전세 들어가면 그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 전세권 명의가 세입자 명의로 생깁니까? 전세권이 아니면 집주인 앞으로 생깁니까? 명의가. 전세 들어가면 전세권을 세입자 명의로 해요? 집주인 명의로 해요? 세입자 앞으로 세입자 명의로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생기죠. 그럼 그 명의자가 누구예요? 세입자고 걔가 등기 권리자고 그 사람이 전세권자인 거예요. 그럼 등록세는 누가 내야 돼? 세입자가 내야 돼. 명의자가 내야 돼. 집주인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번엔 거꾸로 집주인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만약 은행에다 돈을 빌렸어요. 그럼 그 집을 담보로 빌렸죠? 그럼 저당권 설정하겠죠? 그러면 그 저당권 설정할 때 그 저당권이라는 권리 명의가 집주인 앞으로 생깁니까? 은행 앞으로 생깁니까? 은행 명의로 생기죠. 은행. 국민은행 무슨 지점 해가지고 걔네 앞으로 생기지.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그 명의자가 채권자인 은행이고 걔가 등기 권리자고 걔가 저당권자가 돼서 뭐가 된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러니까 일단 등록세는 설정 등기할 때는 전부 다 누구? 권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걔가 누구다? 명의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이런 식으로 걔네가 납세 의무자다. 무조건 등기를 받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예요? 누가 실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냐 이건 안 따져요. 등록세는 오로지 뭐만 따져? 외형적으로 형식을 갖춘 명의자한테 무조건 과세한다. 이런 얘기인데 시험에 그럼 그 지금 3번에 1번에 등록을 하는 자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지문상에 언급이 된다 치면 문제 나올 때 지문 하나 정도 나온다 치면 2번에 채권자 대의 등기가 나옵니다. 왜? 1번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니까 잘 안 물어보죠. 자, 채권자 대의 등기라고 돼 있죠? 대의 등기가 뭐예요? 대신 등기를 신청한다. 거죠. 자, 이런 얘기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건물의 주인이 갑인데요. 이게 갑 거예요. 갑수요. 근데 을이 세입자예요. 아니, 세입자가 채권자예요. 채권자. 돈 받을 게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채무자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얘가 채권자가 돈 달라고 얘가 맨날 돈을 안 주는 거 가게만 하면 맨날 배째라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얘가 여기저기 돈 빌려가지고 건물을 하나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얼른 가서 여기다 뭐 하려고 감유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미등기. 이게 미등기. 건물 쳐서 뭘 안 한 거예요? 보존 등기를 안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아시죠? 이 건물 자체에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다른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야, 너 빨리 등기해. 그래야 내가 너 압류하지 했더니 얘가 뭐예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열받았어. 그래서 얘가 할 소리 누구한테? 법원에다가 뭐 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했는데 이놈이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원이 들어보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네가 채권자인 네가 얘 앞으로 뭐래라? 등기를 네가 신청해라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채권자는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원 건물 주는 아니지만 얘가 이해관계자죠. 그러니까 법원 판결로 얘한테 얘 앞으로 등기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채권자 을이 갑 앞으로 뭐를 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해요. 그럼 이때 등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등록세를 을이 내느냐 갑이 내느냐 그 얘기죠. 누가 내겠어요? 갑이 내지. 갑이. 왜? 누가 앞으로 등기해? 갑 앞으로 등기하잖아요. 얘는 신청만 하는 거지. 을은 자기 건물 아니잖아요. 설마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 자기 게 아닌데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나중에 여기다가 가압류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모르지만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라 얘 명의로 얘가 뭘 안 하니까 보존 등기를 안 하니까 얘가 대신 얘 앞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등록세는 누가 내야 돼? 얘가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왜? 얘가 신청했지만 어차피 명의는 얘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위 등기는 전부 다 누구 찍으면 되냐면 원래 그 등기를 원칙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원래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갑이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그죠? 얘가 안 하니까 대신 등기를 신청했다. 그래도 신청한 얘가 아니라 누구? 갑이 세금을 내야 된다. 시험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뭐라고 나와있어요? 이렇게 설명해놓고 이때 등록세 납세 의무는 갑이다. 그럼 아니 을이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누구요? 갑. 그러면 됩니다. 대위 등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 2번에 양가로 1번에 보시면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누구 거래요? 갑건대 미등기래. 근데 을이 채권학부로 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갑한테 하니까 갑 앞으로 하니까 갑이라는 거죠. 신청 을이 했다가 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양가로 2번도 보세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 촉탁에 의해서 자 가압류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집권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됐대. 자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됐다는 얘기는 걔도 뭐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등수를 낼 테고 그리고 그 안 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도 내겠죠. 그럼 이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소유권 보존 등기자다. 왜요? 쾌거해야 되잖아. 원래 하는 거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촉탁을 했어도 결국 세금은 누가 내야 돼? 원래 해야 될 소유권 보존 등기자. 즉 건물주죠. 3번도 마찬가지죠.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해제는 물론 성명복구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 누가?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집을 판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집을 팔 때 그 건물에 집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 그럼 등기를 넘길 때 그 전세권 설정 등기 돼 있는 걸 원래는 말소해서 넘겨야 되죠.
그럼 원래 그 누가 말소해야 되는 거야? 집주인이 주인이 파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법물이 뭐가 되는 거?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뭐요? 이전된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있던 건물에 있던 각종 등기 뭐 해야 돼? 말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직권을 했다는 거 지자체가. 그래도 어차피 걔는 원래 누가 했어야 되는 거야? 소유자가 해가지고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했어도 누가?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 결국 1, 2, 3번 다 대위등기 얘기인데 결국 누가 내는 거야? 소유자. 그러니까 지문 읽을 때 혹시 얘가 나오면 뭐만 기억하면 돼? 이 건물주가 누구니 소유자가 누구니 이것만 따지면 되죠. 그러면 소유자라고 나오든가 아니면 소유권 보존 등기자라고 나오겠죠. 그럼 걔만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걔가 아닌 다른 사람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만 고르면 됩니다. 4번 아까 한 거죠. 어떤 사유로 그 등기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과납을 환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한다겠죠? 없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와요. 과세 표준. 얘는 뭐 얘는 좀 취득세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요.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의 가격을 신고하면 되죠. 근데 등록세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막 기타 등등 많죠. 그러면 그 등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등기가 똑같은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등기 종류에 따라 각각 과세 표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다? 그런 거죠. 어떤 등기할 때는 어떤 금액을 과세 표준하니 그걸 정의라는 거죠. 첫 번째 113페이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 등기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네가 그 하고자 하는 등기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한 등기가 있다. 그게 뭐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소유권행 등기고, 그다음에 가등기,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등기가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 뭔지 지상권이 뭔지 아시죠? 뭐 머릿속에 떠오르긴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 지상권 지금 떠오르긴 한데 설명은 안 되는 그 지상권 그죠? 남의 토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남의 토지에다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등록세 내셔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 과세 표준이 뭐다? 그 지상권 설정하고자 하는 토지 가격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토지 가격에다가 0.2% 곱해서 등록세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나 지상권 설정 등기 하려면 무조건 뭐라? 요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액이 뭐다? 과세 표준이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액은 뭘 해야 된다? 네가 신고를 하라는 얘기죠. 등록세도 납부 방법이 뭐예요? 신고 납부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13페이지에 부동산 가액인 과표에서 신고가의 시가 표준의 사실상 취득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요. 여기서 볼 거 없어요. 이건 누구하고 똑같냐면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토시 하나는 틀리고. 자, 취득세 뭐라고 나왔어요?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다. 그 말해서 시가 표준액 그랬고 사실상 취득가액은 국수공판장 검증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여기서 그런 거 물어보면 뭘 보면 돼? 취득세하고 똑같이 푸시면 되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과세 표준이 이거다. 세 가지가 있는 거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봤어요. 다음 중 등록세 과세 표준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했고 막 문제를 냈었어요. 단독으로. 지금은 그렇게 안 나와요. 왜? 문제가 딸랑 하나 옛날에 2문제씩 나오고 그랬거든요. 20문제 나올 때 세법이. 지금은 그냥 전체 종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막 가체적 하나씩 외우려고 없습니다. 원래 외우다 열받지.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외우긴 했어요. 부동산 가액. 이 외우려니까 하나 외우니까 짜증나죠. 그래서 뭐요? 소가지가 뭔지 아세요? 어릴 때 엄마가 뭐라 그래? 말한다 그러면 저거 누구 닮아서 소가지가 저지를 승질머리가 소가지 핀다고 그러죠. 안 들어봤어? 대한민국 사람 아니구만. 소가지 그죠? 왜 속색인다고 그러죠? 그냥 소가지 핀다고 그러죠. 소가지. 이렇게 외웠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 가볍게. 그래서 우리 113페이지 맨 밑에 박스 있죠? 참고 113페이지 그죠? 거기 박스 2번에 보면 부동산 가액을 과표한 등기에서 소유권, 지상권, 가등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런 거다. 얘네들은 이걸로 간다 그런 얘기고. 자, 뒤에 넘어가면 채권 금액도 있어요. 이제 뭘로 간다? 그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한 게 있다. 네 가지가 있는 대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하고요. 경매 신청하시거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뭘로 간다? 채권 금액을 과표한다.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전부 다 뭐랑 관련있나 잘 보세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하거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전부 다 뭐랑 관련있어? 채권하고 관련있죠. 채권 채무 때문에 하는 거죠. 채권 채무. 그죠? 그리고 얘는 채권 금액으로 간다. 근데 얘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언급이 되는 옛날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얘 있죠. 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헷갈리죠?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가압류, 가등기, 경매신청,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 금액을 과표한다. 그럼 땡! 틀렸거든요. 근데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비슷비슷하잖아요. 언뜻 보면 다 비슷한 거죠. 그냥 읽으면 묻어가면 뭐 문제를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등기는 왜 하나요? 민법이나 공식법에서 안 배웠어요? 가등기 하는 원인이 뭐? 거기서 가등기를 왜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순위 보전이죠. 가등기가 말 그대로 아직 가짜로 등기하는 거죠? 본등기 한계라. 근데 왜요?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게 되면 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까 그 순위 보전하려고 지금 오늘 등기 가등기를 해놓고 7월 달에 가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는 7월에 했지만 등기 순위는 어딜 따라가? 가등기한 오늘 순서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등기를 뭐라 그래요? 가등기 그래요. 그럼 가등기는 채권 채무보다는 뭐예요? 순위 보존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가등기가 뭐예요? 부동산 가액으로 가고 가압류, 가처분은 뭐다? 채권 채무와 관련해서 뭘로 간다?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건수라는 게 있어요. 건수. 자, 얘 때문에 얘가 종가세, 종량세 할 때 뭐라 간다? 종량세 그래요. 종량세. 건수 한 건당 6,000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하필 등기 이런 게 있고 뭐 지목 변경 있고 그다음에 말소 등기하거나 건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걸 할 때 이때는 건수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전성기 때는 참 이게 외우는 게 다 나름 외웠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뭐 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예고식 하지 말고 종가세라 하지 말고 종량세라고 하고 그죠? 하지 말고 막 하다 보면 하지 말고 하다 보면 건수 했었는데 지금은 그죠? 말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뭐 있다? 건수 얘 때문에 보다 얘가 종량세라고 한다. 그죠? 거기 뭐 3번에 나와 있습니다. 4번에 기타 금액에서 박스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 금액이죠.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전세로 5억이 들어가요. 근데 전세 등기할 때, 전세권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이 과표다 그러면 나는 5억짜리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권 등기를 얼마로? 10억으로 등기를 한 얘기죠. 그럼 얼른 들어가야지. 그죠? 그럼 나갈 때 얼마 달라고 그래? 10억.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당연히 뭐다? 전세 금액이고. 지역권은 뭔지 아세요? 지역권? 네, 그랬죠. 뭐요, 그게? 이게 땅이. A 땅, B 땅 이렇게 있다. 그죠? 얘가 맹지. 맹지가 뭔지 아시죠? 맹지. 눈먼 땅. 그러니까 뭐야?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이죠. 그러니까 얘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죠. 여러분 건축법 배우시면 건축행위를 하려면 그 대지가 몇 미터 이상?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죠. 그죠?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붙어야 돼. 왜? 그래야 뭐가 돼? 여기 불나면 뭐 소방차 왔다 갔다 하려면 최소 폭이 2m 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지금 맹지니까 건축행위 안 되죠. 그럼 얘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A 토지를 제일 사는 거지. 깔끔하게 사가지고 하필 등기해버리면 깔끔한 거예요. 그죠? 아니면 여기다가 토지 사유 승낙서 같은 걸 받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뭐 지역권을 설정하는 거죠. 지역권이란 본인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지역권 설정하게 되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과세 표준이 그러면 뭐냐는 얘기죠. 자, 이 B 땅을 뭐라고 하냐면 B 땅을 지역권을 필요로 하는 땅. 그죠? 지역권이 필요한 땅. 그죠? 그게 뭐예요? 요역지구. 얘는 뭐라 그래요? 지역권을 설정하라고 승낙을 해주는 땅. 그래서 승역지 그래. 승역지. 그러니까 얘는 지역권 설정하라고 승낙해주는 얘는 승역지고 얘는 지역권이 필요한 땅이 얘가 요역지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을 하지만 과세 표준은 내 땅 가격이 뭘로 간다? 요역지 가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역지, 승역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제 나는 지역 지상 공시법이나 이런 데 배울 때는 민법에는 지역 뭐 요역지 뭐 좀 승역지 구분이 돼야 되죠. 세법은 크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다. 보증금 500에 20 그러면 임대차 금액이니까 보증금 빼고 20 그걸로 간다. 그런 얘기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율이 나옵니다. 115페이지 세율 나오는데
그 박스에 세율 있죠? 근데 이걸 외우는 건 아니고요. 세율이 쭉 있는데 보면 박스에 얘가 크게 세 개로 나눠요. 소유권에 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다 0.2%짜리 있죠. 0.2%잖아요. 지상권 쭉 다 0.2%고 맨 마지막에 위 이해 등기 해가지고 변경 말소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건당 6,000원하고 맨 위에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0.2%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건당 6,000원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얘는 6,000원씩 내라는 얘기죠. 6,000원씩. 얘가 원래 3,000원이었어요. 3,000원. 근데 만약에 얘가 3,000원이면 법이 3,000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세금 얼마 내야 돼? 한 건당 3,000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등록세 얼마 내야 돼? 3,000원? 6,000원 내야지. 6,000원.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내야 돼. 그러니까 3,000원 해봤자 어차피 얼마 내야 돼? 6,000원 내야 돼. 그러니까 얘도 그냥 같이 3,000원 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얘도 6,000원 바뀐 거야. 그러니까 등록세는 최소 금액이 얼마라는 거야? 6,000원.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맨 위에 소유권 있잖아요. 그 소유권에 보면 보존 등기 0.8%, 이전 등기 유상이 2%, 무상이 상속은 0.8%, 증여는 1.5%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말은 여러분이 만약에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할 때 등록세 2%를 내란 뜻인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부동산 사셔가지고 등기하려면 등기할 때 등록세 냅니까? 취득세 냅니까? 취득세 내죠. 취득세. 취득세는 2011년도부터 취득세 내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통폐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등록세 이게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얘는 등록세 2%를 내는 얘가 등기할 때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 아니고요. 법이 2011년 1월 1일에 개정됐어요. 그죠? 그럼 2010년도까지는 세금을 어떻게 냈다?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2010년도 이전에 취득해서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안 한 분들 있죠. 그분들이 2010년도 지나서 등기하려고 보니까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요? 이미 취득하고 등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개정된 세법이 아니라 개정되기 이전에 등록세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2010년에 상속받아가지고 취득세 내시고 아직 본인 앞으로 등기를 안 했어. 그럼 지금 등기하려면 뭘 내야 돼요? 2.8%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얼마? 0.8% 등록세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언제 거다? 2010년 이전에 취득해서 미등기인 그것들은 뭘 내라? 여기 있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내라. 등록세를 내시면 된다. 근데 2011년도 이후에 하신 건 전부 다 뭘 내야 돼? 부동산은 전부 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있다. 그런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박스 1번에 맨 밑에 박스 있죠. 1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우리 지방세 3개는 다 됩니다. 예도 되고 취득세도 되고 재산세도 똑같은 얘기 나오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등기에 하나 이랬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박스 세율이 지금 본 거 얘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동차 사시면 등록하시잖아. 그죠? 그럼 자동차 등록할 때 그 자동차 등록세 내잖아요. 걔는 가감 조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걔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번은 최저세액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그 얘기고요. 3번에 보면 등록분 등록면허세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한 등기 즉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한다. 어떤 거요? 맨 위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그 얘기죠. 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116페이지 가면 2번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라고 되어 있죠? 얘는 내용은 필요 없고요. 그 중과세 세율만 기억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도시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는 그 세율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요것만. 그러니까 대도시 중과세가 나오면 등록세도 중과세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끝. 내용은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보면 돼요. 등록세 중과세가 있다. 근데 뭐 한다? 표준세율의 3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취득세 다시 정리할 때 3월달쯤에 할 때 얘하고 연관돼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으시고 그냥 중과세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비과세는 118페이지. 국가 등은 다 비과세니까 특별한 거 없고요. 오른쪽 119페이지 맨 위에 3번에 무덤과 이렇게 돼 있죠.
어디냐시죠?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 공보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이런 비가세요. 이거 한번 시험에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묘지. 그러니까 지목, 그러니까 묘가 있다고 해서 지목이 묘지인 건 아니거든요. 그죠? 묘가 있는데 지목이 산, 뭐 임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근데 묘지 자체, 지목 자체가 묘지인 게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건 뭐 한다? 뭘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래서 그 하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번은 부가징수라고 되어 있죠? 얘는 징수방법 신고납부예요. 그죠? 등기할 때 등록세 내는 거니까 신고납부할 때 등록세는 언제까지 내야 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내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1번 뭐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면 중요한 게 있어요. 120페이지 4번. 맨 위에 4번. 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20페이지 4번.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로 되어 있죠?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등록 면허세를 위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일단 얘는 가산세를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뭘 하면 납부를 한 때에는 뭐 한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그 말은 신고 안 하고 돈 내면 신고를 안 했는데도 신고한 걸로 본다는 얘기는 가산세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이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죠. 이 질문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뭐 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뭐 거의 실무적으로 막 따지고 들어가면 거의 이게 애매한 얘기입니다. 근데 법 규정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등록세만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지문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은 하셔야 돼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취득세를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왜? 취득세는 아니에요. 등록세만이야. 그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 한번 나온 적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는데 그 50% 경감이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설명은 안 했어요. 이번 때는 3, 4월 때 할 건데, 기한 후 신고에 보면 기한 후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경감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럼 걔하고 엉켜가지고 막 믹싱되면 나중에 양쪽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는 둘 다 그러니까 맞았다 이런 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4번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기본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가 등기 등록한 이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돼도 환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그거 요거 4번이에요. 이렇게 세 개는 항상 아무리 몰라도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된다. 그죠? 4번. 자, 2번에 보통징수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이 말 나오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징수라는 얘기는 뭐가 부과됐다는 얘기야? 가산세.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제가 취득세 할 때 설명드렸죠. 취등록세가 공통상이에요. 무조건 뭐 가산세 부과되면 뭐고 보통징수고, 가산세 아니면 다보다 신고 납부다. 기억 안 나시죠? 상관없어요. 안 나는 게 정상이라 했죠. 그러니까 일단 보통징수 나오면 얘가 가산세이구나 그러면 돼요. 그 가산세는 거기 설명돼 있는데 교재를 굳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거다 죠.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가 있어? 일반 무신고. 이거부터 해볼까요? 너 한번 죽어봐. 부정부당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 얼마? 40이고, 일반 무신고는 20%고 일반 과소신고는 10%죠. 그리고 납부는 1일 만분의 3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한다? 보통징수. 가산세는 무조건 보통징수. 그거 써놓은 거니까 이 부분은 취득세가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고. 그러니까 취득세 부분 정리하시면 등록세는 똑같이 가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대신 뭘 꼭 기억해라?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뭐다? 보통징수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그 골고루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들은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가면 122페이지 부가세 나오죠. 4번에. 부가세 지방교육세 20% 내시고, 그죠? 그리고 감면받으면 뭘 내라? 농특세 20% 내립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라? 부가세 내라. 농특세.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나 양도세 가면요, 감면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전부 다 감면 나오면 공통으로 뭘 내야 된다? 농특세 20% 내야 된다. 그럼 최저세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별거 없죠. 등록세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로 뭐 무리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이제 문제도 풀고 하다 보면 시험지는 의외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작년에 쉽게 나왔어요. 문제 하나 나온 거. 그러니까 여기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볍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5페이지 3장이 뭐 있어요? 재산세. 얘가 문제지. 얘는 세 문제 나옵니다. 항상 최소 세 문제. 올해도 세 문제 나온다라고 치면 요거는 정리를 잘하고 가셔야 되는 건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얘 취득세, 양도세는 무조건 해야 그래야 10개를 무조건 만나겠죠? 재산세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거기 보면 1번 재산세 개요 및 특징에서 1번의 개요가 나와요. 그죠? 거기다 쭉 설명되어 있죠? 보시면 되는데 그 특징으로 가시면 돼요. 2번 특징. 자, 1번 재산세는 과세 물건의 소재지. 자, 얘는 왜 물건의 소재지라고 돼 있어요? 지방세는 다 뭐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금도 어디서? 물건의 소재지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얘는 누가 한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인데요. 왜 얘가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얘가 지방세 중 무슨 세야? 시, 군, 구세잖아. 시군구세. 그러니까 시군구세니까 당연히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는 시군세이다. 다만, 그게 뭐라 그랬어? 다만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재산세는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란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울시 있죠, 서울시. 자, 서울시 만약에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냈다 이거죠. 그러면 3천억이다 재산세가 톨. 그러면 그 3천억을 전체 강남구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50%는 서울시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요 구청이 25개가 있는데 모든 구청에서 재산세를 거두면 전액 거두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얼마? 반절은 다 누가 가져와? 서울시에서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그 거둔 돈을 다시 다 재분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시죠? 강남 3구가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요. 우리나라 제일 세금 전 재산세 많이 거치는 데가 어디야? 강남 3구예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예요. 왜? 거기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보세요. 나는 10만 평 얘기했죠. 나는 10만 평 땅 갖고 있고 나는 한 평. 땅 한 평 있어. 그럼 뭐라고 얘가? 한 평? 이게 한 평 10만 평이 문제가 아닌 거죠. 얘는 어디 있어? 잘 몰라 자기도. 그냥 산이 임야가 이렇게 임야가 10만 평인데 갔더니 여기 막 안개가 구름 막 이렇게 보여. 흐리하게 봉우리 3개가 이게 자기 거래. 가봤냐니 가보지나 못 간대. 길도 없고. 근데 하여튼 저기 자기 거래. 10만 평 얼마냐? 1억이래. 10만 평 1억. 얘는 명동이대 명동. 얼마? 3억이래. 그게 이 문제가 아니죠. 몇 평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이나 그쪽은 3구는 뭐예요? 땅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어마어마하게 거치죠. 그러니까 같은 서울시인데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강북이나 또 무슨 강동구나 도봉구 이쪽으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50%를 걷어와가지고 다시 줄 때 어디다 더 많이 줘요? 재정이 약한 구청에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분배를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끼리 격차를 줄이겠다. 그래서 서울시만 뭐 한다? 특별시 및 구세 그래요. 그럼 나머지 광역시는 어때요? 광역시는 대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는 뭐예요? 다 토토리 키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그냥 구청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만? 서울시만. 그러니까 내용을 알 필요 없어요. 대신 뭐라고 나오면 서울특별시는 재산세가 특별시 및 구세다. 그러면 얘가 맞는 얘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뭐 50% 걷어서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죠. 그 대신 얘가 나왔을 때 아니 왜 구세인데 왜 특별시 및 구세하고 틀렸어?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딱 개념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산세는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여러분 재산세는 네가 얼마 보유했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얘는 무조건 언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까? 매년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 작년부터 여러분이 계속 그 주택을 갖고 있었어. 그죠? 그러다가 5월 31일 날 1일 날 집 팔아가지고 등기 넘겨줬어. 그럼 여러분은 재산세 내요 안 내? 안 내. 근데 그럼 누가 내? 산 사람이. 이 사람은 보유기간이 하루야. 하루 보유했는데 세금을 내야 돼. 왜? 재산세 기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뭐랑 관계없다? 보유기간은 관계가 없는 거죠. 과세 기준일에. 과세 기준일이 언제라고요?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자에게 정기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과세는 보유세다. 그렇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경기 나쁘건 경기가 좋건 나쁘건 항상 뭐예요? 때 되면 7월, 9월 되면 뭐라 그래요? 봉투 열려내 돈 내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때 되면 따박따박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취득세고 양도세는 경기 타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매매가 안 되면 취득세고 양도세는 안 고칩니다. 그죠? 근데 뭐는 재산세는 매매가 되든지 말든지 누군가는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뭘 내야 돼?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야. 내기 싫으면 어떻게 돼? 팔아야지. 근데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왜? 매매가 안 된다니까. 그럼 구축자산에 가는 거지. 세금으로 주는 거야, 세금으로. 그럼 막 나중에 또 비싸봐. 그럼 종부세까지 나오면 돌아버리는 거죠.
땅은 팔리지도 않고 비싸기만 하고, 그죠? 나대지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에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럼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가지고 있어요. 이 부동산이 이게 애물단지입니다.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간다니까. 저도 옛날에 땅 하나 뭘 해놨다가 그 잘못돼가지고 아주 뭐 대출 받고 해서 같이 하는데 이자만 막 지금까지 이자 물은 게 아마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모았으면 지금 집 한 채 샀을 거예요. 그거 안 팔려. 내가 보다 안 팔려. 내가 보다 안 살 것 같아. 근데 그때 이제 투기죠. 투기붐이죠. 그래도 그 전에 이렇게 몇 개 해서 돈을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딱 했는데 하필 그때 딱 그 시장이 구속되고 막 이러는 뭐 비리로. 그래서 사업이 갑자기 정지됐어요. 올 수도 됐어. 갑자기 그게 훅 멈춘 거예요. 한 달만 늦었어도 팔고 나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훅 묶였는데 그게 10년 넘었네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누구랑 둘이 들어갔는데 둘 다 지금 죽는 거지 이전에는. 아 진짜 그 생각하면 막 짜증. 그때 그것만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죠. 근데 오히려 팔려야 되는데 이게 빨리. 근데 팔릴 기미가 없어요. 사업이 빨리 돼야 되는데 거기 뭔가 대규모 개발한다는 얘기를 되는데 내 생에 되려나 모르겠는데 내 생에. 그죠? 그 조심해야 돼. 땅을 한 번 가면 훅 가는 거야. 한 번 묶이면.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몇 개월 해가지고 버는 돈 이자 다 내고도 지금 내 돈 생돈 물고 있는 거죠. 돌아버립니다. 갑자기 그 얘기가 우울해지네. 그죠? 근데 요새는 잃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되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자동이 지나가지고 지가 나가. 그냥 이자 따박따박 나가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냥 신경도 안 써. 와이프도 포기했어요. 그냥 그거 언제 팔냐 얘기 이제 물어보지도 않아. 신경도 안 써. 왜? 이게 뭐야? 서로 골치 아프니까 냅 두는 거지. 서로. 그게 좋은 거죠. 땅은 조심하셔야 돼. 그게 좀 안 좋아요.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나머지 됐고 5번에 보시면 뭐라고? 5번에 재산세는 보통 징수죠. 그죠? 얘는 보통 징수입니다. 신고납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산세 있다 없다? 없죠. 오로지 뭐만 있어? 가산금. 그 얘기네요. 그죠? 보시면 되고. 6번에 물납 분납이 있죠. 뒤에 가면 설명 나옵니다. 물납은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고 분납은 세금을 나눠내는 거다.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중에 물납과 분납이 되는 건 오로지 뭐 재산세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7번 재산세는 현황보가 원칙에 따라 공보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서로 다른 경우는 항상 뭐가 우선이다? 사실로. 근데 이거는요 예뿐 아니라 무조건 우리 세법에 일단 나오면 기본이 뭐예요? 둘이 서로 다르다라고 나오면 일단 기본이 뭐예요? 사실이 우선이다. 항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8번은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와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다. 그죠? 소액징수 있고 세부담 상한 있습니다. 다 뒤에 나온 설명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특징은 이렇다 보시고 자, 쉬었다가 이죠 과세 대상 있죠? 이부터.